예, 좋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서 들어오시고요. 음, 자, 오늘 우방은 짧고, 예, 굵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별밤 출연 요일이 좀 바뀌었어요. 기존에 별밤 출연 요일이 예, 화요일, 목요일이었죠? 목요일이었는데, 별밤 출연 요일이 월요일하고, 예, 자, 수요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별밤 특종 방송 준비를 해야 돼서 원래 뭐 방송 무방 안 하는 날이죠.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 모르시기 때문에 오늘 알려드리면서 오늘 무방은 좀 짧고 굵게 진행하겠습니다. 그 점 여러분들 양해하시고요. 메모하시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장이 좀 이제나 저제나 살아주지 않을까 기대를 했습니다만 결국엔 또 전강 후약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지난주 금요일 시장은 전약 후강으로 끝났죠. 오전장 중에 보합 출발해가지고 장중에 마이너스권까지 갔던 지수가 이렇게 플러스권까지 간 상태에서 V자로 장이 마감이 돼가지고 아마 월요일 장세에 대한 기대감이 크셨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수는 그래도 강보합 출발했고 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은 전강 후약으로 끝나버렸어요. 그죠? 여기는 전약 후강. 그래서 그나마 이번 주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것이고 오늘은 어땠습니까? 전강 후약이죠? 아침까지만 해도 장이 좀 좋아서 좀 뭔가 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또 막판까지 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다들 지치고 계세요. 지치지 말아라, 지치지 말아라. 제가 말로는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말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거듭 강조합니다. 주식이 뭐 말씀드렸잖아요. 주식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가지는 않잖아요. 그죠? 주식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가지는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포기하고 마음 비울 때 움직입니다. 이제 내 종목 오늘 가겠지. 잔뜩 기대하고 있으면 안 가요. 희한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걸 외국인 기관들이 다 알아요, 여러분들. 응? 그 희망을 꺾어놔야 개인 투자자들이 실망 매물들을 내놓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외국인들. 오늘 하루 종일 선물 매도한 거 보세요. 많이 안 팔았어요. 선물 2,600개 밖에 안 팔았어요, 여러분들. 예. 별로 안 팔았어요. 많이 안 팔았고요. 그런데 대신에 막 계속 짓이겨 버리죠. 많이 안 팔면서 짓이겨 버립니다. 그리고 막판에 홀랑 일부 좀 되감아 버립니다. 그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외국인 투자가들의 장세는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장세는 징글징글 정도로 가지고 표현 가지고는 되지도 않아요. 어? 징글징글 그 이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징글징글하다는 표현 가지고도 되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아예 징글징글 넘어가지고 자포자기 할 때쯤 돼가지고 증시가 움직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외국인들이 이런 걸 알면서도 한 대표도 그런 걸 알면서도 저도 답답해요. 지루합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회원님들 수익이 빨리빨리 안 나니까 저도 답답할 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어떤 차이가 납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징글징글한 장세에서 혼자 수익을 내겠다고 잘 가고 있는 주도주들을 홀랑 털어내고 또 나중에 갈 수 있는 주도주들을 홀랑 털어내고 급등락 나오는 종목 가지고 왔다 갔다 합니다. 급등락 나오는 종목을 막 매매를 해버려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급등락 나오는 종목이 여러분들 수익을 줄 것 같지만 결국엔 수익을 못 줘요. 움직이는 종목 결국엔 쫓아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뒤통수 맞죠? 또 희한하게 그 종목에 가서 물려 있으면 또 주도주가 나중에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이런 장세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돈을 벌으려고 하면 안 되고 이런 장에서는 돈을 벌려고 하지 말고 이런 장에서는 앞으로 시장을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하고 대비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 누구도 수익을 내는 장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지금은 그 누구도 수익을 내는 장세가 아니고 지금은 지루하고 답답한 장세일 뿐입니다. 그죠? 결국에 지금 이 시장은요, 여러분들이 절대 조바심을 내면 안 되고,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앞에 가가지고 미리 가가지고 오늘은 오르겠지, 오늘은 오르겠지, 오늘은 오르겠지. 매일 하루 앞에 먼저 가가지고 오늘은 오르겠지, 오늘은 오르겠지. 맨날 기다립니다. 그죠? 맨날 기다리면 지쳐버려요. 그러지 말고, 오늘도 장은 어떨 것인가, 갈까 말까 조심스럽게 뒤에서 전체적인 시장을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하고 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보세요. 오늘 같은 장도 외국인 투자가들이 징글징글하게 시장을 눌러댑니다. 징글징글하게 시장을 눌러대는데 장이 가겠습니까? 그런데 많이 안 팔아요. 2600계약밖에 안 팝니다. 그죠? 그런 가운데 외국인 투자가들이 팔죠. 기관들도 현물을 또 팔죠. 기관들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주식을 팔 수밖에 없다. 왜? 요즘에 개인 투자가들이 직접 투자를 많이 합니다. 개인들이 직접 투자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펀드에서 환매를 벌이죠. 펀드 환매하면 기관들은 주식을 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장이 갈 수가 없어요. 자, 외국인들이 왜 주식을 팔 것인가? 최근에 기간적으로 보게 되면 외국인 투자가도 주식을 팔고 있는데 외국인들 지금 판지 나흘 정도밖에 안 됐어. 나흘 정도. 코스피, 코스닥은 3일 정도 팔았습니다. 선물도 팔긴 파는데 그렇게 많이 안 팔아요. 그죠? 요게 지금 2월 중순부터 이제 움직인 거고 외국인들이고요. 그 전에 2월 초부터는 기관 외국인들이 지금 주식을 샀죠. 코스피 지수의 위치를 보게 되면 여기에요, 여러분들. 여기는 기관 외국인들이 샀습니다. 여기는 샀고 지금 여기는 뭐예요? 외국인들의 주식을 살짝 팔았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를. 뭐예요? 여기서 주가 조정 나올 때 외국인들은 여기서 산 겁니다. 그리고서 지금 팔죠. 여기서 사고 여기서 다시 팝니다. 이게 무슨 패턴이에요? 장이 꺾일 거다라고 생각해가지고 파는 겁니까? 아니죠. 지금 기간 조정의 연속선상에서 외국인들은 사고 팔고 있는 그런 형태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외국인들은 장을 한국 증시를 한국 경제를 엄청나게 나쁘게 보고 주식을 털고 빠져나가는 형태가 아직은 아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죠? 한국 증시는 벌써 지금 2개월째 횡보입니다. 2개월째 횡보입니다. 그런 와중에 일본 증시는 2개월째 올라갑니다. 그죠? 중국 증시도 뭐 최근에 2개월 또 올라갔죠. 그래도 오늘은 비록 밀리긴 했습니다만 중국 증시, 일본 증시도 견조한 모습이에요. 나스닥 선물만 0.3% 밀렸을 뿐 한국 증시가 이렇게 밀릴 만한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한국 증시가 이렇게 밀릴 만한 이유가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일본 증시도 올라가고 중국 증시도 올라가고 미국 뉴욕 증시도 크게 밀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국내 증시만 주가가 계속 떨어지겠습니까?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뭐냐? 지금 미국 증시도 그렇고 일본 증시도 그렇고 주가가 좀 많이 오른 상태이고 하다 보니까 미국 증시가 지금 당장 크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일단 높아 보이지는 않아요. 일단은 지금 예상입니다. 하지만 백신 보급이 진행되고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고 대규모 경기 부양 대책이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의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금리는 계속 주목합니다. 한 대표는요. 아직까지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는 하고 있어요. 시장이 약간의 기간 조정이 좀 더 진행이 되고 나서 완만하게 반등 장세가 나오거나 내지는 기간 조정이 전개되면서 중소형 종목 장세가 좀 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악의 경우는 뭘 얘기합니까? 최악의 경우
제가 얘기했죠. 3,000포인트를 얘기했습니다. 코스피 3,000포인트. 여러분들 이거 주목하세요. 코스피 3,000포인트. 3,000포인트가 지지가 되는 선에서는 이 시장은 대세 하락에 대해서는 아직은 미리 먼저 가서 무서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었고, 반대로 코스피 지수가 3,000선을 깨고 내려가는 흐름이 나올 때는 그때부터는 경계를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꼭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3,000포인트가 일단 무너지는 조짐 나오거나 내지는 3,000포인트가 무너질 때는 적어도 일단 현금 비중은 30%는 유지를 한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분명히 유지하시는 게 좋겠고, 3,000포인트가 지지가 되는 선에서는 지레짐작 먼저 가서 장이 급락할 거다라는 공포감을 갖지는 마세요. 현재로는 3,000포인트가 깨질 수 있는 가능성은 높지는 않아요. 3,000포인트가 깨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3,000포인트가 바닥이라는 얘기고, 3,000포인트가 바닥이라는 얘기는 3,000포인트를 지선으로 해서 주가는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언제 가느냐? 그건 저도 몰라요.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거예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기관 외국인들도 타이밍 맞춰가지고 주식을 한꺼번에 사지 않아요. 조금씩 매집을 하고 밀려있던 보다 분할 매집을 하고 매수해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 투자가들만 내가 매수하자마자 주가가 대폭등이 나오기를 바래요. 누가 이깁니까? 개인들은 져요. 108백중. 기관 외국인들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오늘도 잔뜩 기대들 하셨을 겁니다. 자, 미국 뉴욕 증시가 주말 시장에서도 뭐 그렇게 뭐 밀리지도 않고 강밥 정도 써서 마감이 됐고, 그죠? 악재도 없는 상태고, 국내 증시도 그동안 많이 못 갔고, 금요일 날도 전약 후강으로 만들어가지고 장이 괜찮을 거로 기대했는데 다 밀려버립니다. 다 이제 아연질색하는 거죠, 여러분들. 응? 오늘 주가 좀 올라간다고 여러분들 뭐 부자 됩니까? 오늘 올라가고 내일 올라가는 차이는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지금 이런 기간 조정이 진행이 되고 나서 과연 장이 살아날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걸 분명히 보셔야 되고, 이 조정 장세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이 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고민하는 겁니다. 안 되는 장이면 현금 비중을 높여두는 것이고, 된다라고 한다면 이 조정 장세를 여기서 저가 매집의 기회로 활용하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당장 주가 좀 올라간다고 좋아할 필요도 없고, 조금 빠진다고 주가 포기하거나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죠? 지금은요, 지난 7월달, 8월달 장세보다도 보세요. 지금 여기서 3개월 옆으로 기었어요. 여러분 3개월. 지금 2달밖에 안 됐어. 2달. 그리고 이 기간 조정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조정 나올 때 여기서 올라갔을 때 여기서부터 제가 기간 조정 가능성을 얘기한 겁니다. 갈 듯 하면서 못 가고 갈 듯 하면서 못 가지만 결국엔 기간 조정 보는 거 보세요. 이건 제가 여기서부터 코스피 지수 3,000포인트 넘어갈 때부터 더 이상 못 가고 기간 조정 가능성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그 흐름이에요. 그 흐름 보세요. 그 흐름이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전에라도 장이 좀 올라갈 것을 기대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쉬어가는 과정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리고 충분하게 쉬고 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그걸 자꾸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주가가 못 갔다 실망할 게 아니라 장이 안 무너지고 그렇게 많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꺾이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있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라고 생각하시고요. 무너지지 않고 하방 경직이 나오는 장세라고 한다면 조만간의 장세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가운데 아쉬운 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아쉬운 거는 보통 이렇게 대형주를 중심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나서 대형주가 옆으로 기어가거나 쉴 때는 중소형주들의 강세를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소형주 장세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아쉬운 부분이에요. 중소형주 장세가 안 나오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기관이죠. 기관 투자가들이 보통 이 중소형 장세에서 시장 전면에 있어서 장세를 주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관들이 돈이 없습니다. 그죠? 개인들이 계속해서 환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들이 돈이 없어요. 외국인들이 지금 증시를 적극적으로 안 땡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요. 일단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땡기지 않고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일단 공매도가 5월달까지 공매도 금지가 연장이 됐습니다. 그에 따른 항의적인 그러한
매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도 일단 보여져요. 공매도는 외국인 뭐 기울어진 운동장인 건 맞아요. 기울어진 운동장인 건 맞는데 공매도는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해지 차원의 그런 전략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공매도를 5월 달까지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연장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항의성 내지는 해지를 하지 못하니까 그에 따른 경계 매물들이 일단 나오고 있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컨트리 리스크입니다. 그죠? 컨트리 리스크. 우리나라 컨트리 리스크가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컨트리 리스크가 뭡니까? 북한 아닙니까? 과거에도 이 북한 문제 때문에 한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저평가됐던 그런 의식이 있었는데 이번에 동학개미 혁명으로 인해서 그 컨트리 리스크가 저평가 기조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컨트리 리스크는 해소가 된 게 없죠, 여러분들. 그죠? 컨트리 리스크는 해소가 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지금 적극적으로 안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여러분들?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뉴욕 증시가 빠지진 않고 있습니다만 올라가지를 않고 있어요. 미국 증시가 올라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올라가지를 않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미국 증시가 뭐예요? 시장의 바로미터죠. 미국 증시가 살아나면 한국 증시도 살아난다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한국 증시가 반등할 수 있는데 미국 증시가 신고가는 기록했지만 어떻게 돼요? 지금 대롱대롱 매달려 있죠? 더 못 가고. 그죠? 더 못 갑니다. 더 못 가고 지금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상태예요.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외국인들도 공격적인 매수를 하기는 부담스러운 겁니다. 물론 중국과 일본 증시가 상대적으로 강한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만 그죠? 중국과 일본 증시가 상대적으로 강한 건 맞습니다만 그 전에 한국 증시가 먼저 많이 오른 부분들을 감안하면 국내 증시가 어느 정도 못 가고 있는 부분들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죠? 결론부터 말씀드리게 되면 지금 미국 뉴욕 증시는 상승 기조는 분명히 살아 있습니다만 우리가 원했던 만큼 그런 팡팡 터지는 그런 시세까지 기대하기는 조금은 좀 이르다. 그죠? 아직까지 미국 증시가 그렇게 팡팡 터지기는 쉽지는 않은 그런 위치로 보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무너질 가능성도 높지 않고 미미한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고 때문에 국내 증시도 미국 증시라든가 일본 증시 대비 주가가 못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대대적인 폭락이 나올 가능성은 높지는 않아요. 하지만 역시 현재 구간에서는 기간 조정의 연장선상이 있기 때문에 이 기간 조정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하지만 이 주가 수렴 과정이 끝나가고 있어요. 주가 수렴 과정이 끝난다는 얘기는 조만간에 이 기간 조정이 끝나고 나서 주가가 위로든 아래로든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게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일주일 후가 될지 한 달 후가 될지 두 달 후가 될지는 그거는 몰라요. 하지만 확률적으로 분명 이 기간 조정은 끝날 가능성이 분명히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그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 저는 여전히 우상향으로 간다고 보고 있고요. 우상향으로 가는 그런 흐름뿐만 아니라 최소한 기간 조정이 좀 진행이 될 거로 보여집니다. 아무리 적어도 기간 조정. 제가 하겠습니다. 3,000포인트가 깨지는 흐름이 나올 때는 분명히 경계를 하셔야 돼요. 하지만 3,000포인트가 지지가 되는 선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종목 장세에 더불어서 완만한 반등 가능성에 포커스를 맞추고 시장을 보는 게 맞다라는 그런 시각에는 변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얘기했던 내용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번 이 기간 조정 이후에 장세가 살아나게 되면 시장 전면에 부상할 수 있는 종목이 어떤 섹터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난주 금요일날 무방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충분하게 정리를 드렸습니다. 자, 그때 내용을 보게 되면 주도주는 뭐라 했습니까? 똑같이 말씀드렸었죠. 반도체, 수소, 5G, OLED, 2차전지, 풍력, 백신 수혜주 얘네들이 전체적인 어떤 상승장 속에서 대장주, 주도주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다. 그 중에서도 반도체와 수소와 5G가 3대 축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OLED 관련주들이 최근에 단기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관심을 가질 만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백신 수혜주라든가 풍력이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로도의 순환 반등에도 대비하는 이런 전략을 펼치다라는 얘기를 해줬었죠, 여러분들. 이 시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시각은 변함이 없어요. 시장을 보는 저의 시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도
전체적인 장세가 혼주 장세를 보면서 오늘 뭐 해운주들 또 보험주들 반등이 나오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는데 뭡니까? 다 순환 반등 성격이 분명히 강한 거예요. 추세적인 상승보다는 순환 반등 성격이 좀 강한 것이고 뭐 지수가 박스 시세를 연출하고 있는데 얘네들만 혼자 가겠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박스 시세가 연출되고 있는 가운데 혼자 급등세가 계속해서 연출되기는 어려운 상태예요. 순환 반등 성격이 강해요. 다만 제가 계속 종목 장세, 중소형주 장세 가능성을 제가 연구를 드리고 있는 것은 보통 과거 패턴상 그래요. 지수가 올라갈 때는 대형주들이 장을 이끌고 있고 대형주를 중심으로 갑니다. 그럼 중소형주가 못 가죠. 그런데 대형주들이 많이 올라가지고 쉬어가는 과정이 나오게 되면 대형주로 들어갔던 자금들이 빠져나와서 못 올랐던 중소형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소형주가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왜 그러느냐. 일단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안 들어와요. 그 다음에 들어올 수 있는 게 외국인인데 외국인들도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는 외국인이 들어올 거로 보고 있어요. 왜? 외국인들은 지금 한국 증시를 빠져나가는 그런 형태는 분명히 아니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은요.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종목군들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 좋은 일 시켜요? 개인 투자가들이 코스닥 종목을 여기서 지금 다 잡아놓고 개인 투자가들이 여기서 코스닥 종목을 지금 다 잡아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코스닥 종목을 여기서 다 잡아놓고 다 기다리고 있어요. 맞죠? 여기서 개인 투자가들이 코스닥 종목을 왕창 다 잡아놓고 코스닥 올라가길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땡기겠습니까? 땡기겠습니까? 안 땡겨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그렇게 안 땡깁니다. 최대한 못 버티고 최대한 불안하고 최대한 무서워하는 사람들을 다 털어낼 겁니다. 그 사람들 다 털어낼 때까지 장을 이렇게 계속해서 흔들어 댈 거예요. 외국인들이 뭐 자원봉사하려고 지금 한국 증시 온주하십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개인 투자가들이 이 밑에서 동학개미 혁명으로 인해서 개인들이 증거시장에 지금 미리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이게 지금 증거시장에서는 악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개인들이 워낙에 많은 물량들을 여기서 잡아놓고 들고 있는 겁니다. 올라가기만 하면 때를 준비하고 있고 올라가기만 하면 때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안 땡겨요, 여러분들. 오히려 중간에 또 한번 흔들어댈 수 있습니다. 앞에서처럼 이렇게 흔들어대면서 불안하죠? 불안한 사람들은 여기서 다 털어낼 거예요. 막 흔들어대면서 계속해서 털게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팔만한 사람들은 다 팔았다라고 판단되는 그 순간 어디입니까? 팔만한 사람들은 다 팔았구나라는 그런 판단, 그리고 주변 여건 자체가 크게 호전되고 할 때 그때부터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때부터 코스닥 종목 중에 매수가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오히려 개인 투자가들 물량들을 다 털어냈기 때문에 종목들이 가벼워집니다. 추가 반등 나올 때는 뭐 탄력이 붙는 거죠, 뭐 여러분들. 그죠? 이런 장사 지금 한두 번 합니까? 결론은 뭐예요, 여러분들? 다시 얘기합니다. 코스피 지수 3000포인트가 지지가 되는 선에서는 분명히 시장에 대한 비관론은 자제를 해라라는 얘기를 해드렸고, 3000선이 반대로 무너질 때는 분명히 경계를 해라. 그때는 현금 비중은 최소 30% 이상 확보할 생각을 반드시 하셔라. 3000포인트가 지지가 되는 선에서는 장세는 분명히 기간 조정이 좀 더 길어질 수 있어도 분명히 이장은 끝이 없는 조정은 없습니다. 반드시 조정이 끝나게 되어 있고요. 이 조정이 끝나고 나면 우상향으로 가든 내지는 기간 조정이 전개가 되면서 종목 장세가 나오든 분명 터지는 장세가 나올 것이다. 그 시세는 누가 주도한다? 외국인이 주도한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세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아요. 외국인들이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기관 외국인들, 특히나 외국인들이 들어올 거다라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합니다만 언제 들어올지는 저도 몰라요. 왜 그래요? 그 엿장수 마음대로거든요. 외국인들 마음대로입니다. 미국 증시가 올라가도 일본 증시가 올라가도 외국인들 안 들어오잖아요. 그걸 계속 눌러대잖아요. 뭐예요? 우리 한국 증시에서 작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외국인들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른다? 왜 몰라요? 들어옵니다. 왜? 한국 증시 저평가됐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앞으로 1분기, 2분기, 올해 실적,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 좋습니다. 코로나 확산세 진정되고 있고, 이번 주에 우리나라 코로나 백신 접종 시작합니다.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 확연하게 감소세를 보이고 있죠, 여러분들.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 증시가 안정권에 접어들면서 좀 진정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결국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보시면 되겠죠. 문제는 지수가 얼마만큼 강하게 갈지를 예측하기는 좀 어려워요. 미국 증시가 하방 경직을 보이는 상태에서 국내 증시가 외국인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오면 지수가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지수가 얼마만큼 강하게 갈 것이다 라고 예측하기는 좀 어려워요. 하지만 최소한 무너지는 장세는 아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종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를 하시는 게 좀 바람직하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시장에 대해서 제가 정리 드렸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되신 분들 3번 한번 쳐주세요. 3번. 예,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해되셨죠? 조바심 내지 마세요. 주식 한두 번 합니까? 겨우 지금 한 달, 두 달 옆으로 기어가는 장세고요. 하락주 정도 없어요, 이 장은요, 여러분들. 과거에 제가 말씀드렸죠. 대세상승장 속에서 2003년에서 2007년 대세상승장 속에서 여러분들 이 장세 속에서 조정 보세요. 여기서도 무려 5개월 동안 하락 조정이 나왔습니다. 1년 동안 옆으로 기어가는 장세, 횡보 내지는 하락 조정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이게 월봉이거든요. 월봉상 지수 이만큼 빠지면요. 여러분들 난리 납니다. 난리 나요, 여러분들. 응? 월봉상 이렇게 빠지고 나서 이렇게 올라갔죠? 난리 납니다, 여러분들. 엄청나게 힘들어요, 여러분들. 대세 상승장이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대세 상승장 속에서 이런 하락 조정이 나오면서 곡소리가 납니다. 그러나 그걸 이겨낼 때 대세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장이 조정이 뭐가 조정이 나와요? 가서 뭐 조정 거의 안 나온 거와 똑같아요, 여러분들. 이 정도도 못 기다리고 이 정도 장세도 힘들어하면 주식을 어떻게 합니까? 주식이 그렇게 만만해요? 응? 부동산은 사가지고 5년, 6년, 10년, 20년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왜 주식은 사면은 왜 한 달, 두 달을 못 버티고 주식만 하면 그냥 하루 이틀 만에 막 초대박을 터뜨리려고 잘못된 겁니다. 증권시장이 뭐 비트코인이에요? 그게 비트코인이 그게 정상입니까? 그게 여러분들? 에? 상식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가지고 대응을 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 비트코인이 왜 올라가는데요? 응? 이유 압니까? 어디가 꼭지예요? 비트코인 가지고 있으면 어디서 팔 겁니까? 아세요? 분명한 것은 주식은 그런 거를 기준으로 매매하는 겁니다.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 주가가 조정을 받고 다시 갈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조정 후에 갈 수 있는 가능성,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주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다 비관적으로 볼 때 주가는 V자 반등이 나옵니다. 한 대표가 TV방송 한 교수의 한 큐를 통해서 장은 분명히 V자 반등 가능성이 다 해서 여러분들한테 여태까지 얘기했죠, 여러분들. 분명히 시장은요 V자 반등 나왔고 기간 조정 나올 때도 장 안 죽는다 그랬습니다. 올라갔죠. 이번에도 장 안 죽는다. 3000포인트 지지 받는다. 3000선 지지가 되는 장에서는 시장 안 죽는다.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안 죽잖아요, 여러분들. 문제는 누가 잘 버티고 누가 잘 대비를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현재 이 기간 조정은 여러분들이 주식을 던지고 도망갈 단계가 아니라 이 조정 장세를 여러분들은 기회로 활용하는 그런 대비를 하셔야 돼요. 저는 3000포인트가 깨지는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 만약에 3000포인트가 깨지게 되면 저는 뭘 합니까? 저는 분명히 있어요. 저는 인버스를 잡는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인버스는 주식국 뭐 기업이 아닙니다. 상품의 상품. 실적도 필요 없고 기업 내용도 필요 없습니다. 부도날 염려가 없어요. 시황만 알면 됩니다. 한 대표처럼 시황만 알면 돼요. 저는 코덱스 인버스 나중에 장 꺾이잖아요. 우리 회원님들 인버스에다 거의 올인합니다. 왜? 기업이 아니고 부도날 염려 없거든요, 여러분들. 그리고 약세장 속에서 매매할 만한 종목이 있어요? 별로 없죠? 대박 납니다. 저는 강세장과 약세장을 미리 지금 다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약세장도 미리 준비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장은 아직은 여러분들이 무서워할 만한 단계는 아니다. 30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가는 조짐이 나올 때는 그때는 현금 비중 분명히 30%는 유지하시되 해야 되지만, 그러나 3000선이 지지가 되는 선에서는 분명히 기간조 중에 재상승 가능성이 분명히 있고, 이 중소형주 종목 장세가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지금 중소형주 종목 장세가 지금 시세가 별로 많이 안 나왔어요, 여러분들. 반도체 장비주들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퍼가 10배도 안 되는 종목이 수두룩합니다. 그죠? 이 조정 장세를 여러분들이 무서워하시면 안 돼요. 이 조정 장세는 위기가 아니라 아직은 기회의 관점으로 시장을 봐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고, 이 조정 장세는 유망종보다 매집의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또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 주도주 섹터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지금 시장의 3대 축은 반도체와 수소와 5G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대표적인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 보셔라라는 얘기 해드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OLED 관련주도 단기적으로 관심을 좀 유지해라. 얘네들은 OLED들은 반도체라든가 수소 관련주처럼 시장의 핵심적인 축에 있는 종목군들은 아니지만 최근에 시장에서 많이 소외됐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단기적인 반등 가능성이 높고, OLED 업황 자체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어서 단기적인 시세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 수혜주 보셔야 돼요. 백신 수혜주는 뭡니까? 여행주들입니다. 여행주. 제가 오늘은 딴 거 얘기 안 하고요. 오늘은 OLED하고 백신 수혜주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간단하게 제가 정리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내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많이 둬야 될 종목들이 어디냐? 백신 수혜주들을 좀 보셔라라는 얘기를 또 한번 해드립니다. 백신 수혜주들. 백신 수혜주들을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지금 백신 보급, 백신 투약이 이제 이번 주 말부터 시작이 되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백신 투약이 진행되면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상당히 많이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 투어 모두 투어 다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 투어라든가 모두 투어 같이 투어보다도 더 작은 중소형 여행사들이 지금 거의 다 파산이 됐습니다. 파산. 그죠? 거의 다 파산된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여행 재개가 시작되게 되면 살아남은 기업들이 여행 시장을 독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더군다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해외에 있는 해외 나라들이죠. 해외 유럽 국가라든가 뭐 동남아 국가 뭐 그런 그 여행 국가들이죠. 여행 상품을 팔면서 하는 그런 나라들은 여행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재개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만큼 힘들기 때문이겠죠, 여러분들. 결국에 여행주들의 재상승 가능성은 매우 높은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 투어, 모두 투어, 레드캡 투어, 참 좋은 여행, 노란 폰소 있습니다만 여행주들에 대한 관심들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가져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저는 모두 투어하고 참 좋은 여행이 좀 많이 보고 있고요. 하나 투어도 괜찮을 거로 보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모두 투어라든가 하나 참 좋은 여행이 상대적으로 시세가 좀 많이 날 거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 투어, 모두 투어, 참 좋은 여행 같은 이런 여행주들을 계속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카지노 관련주들 파라다이스 GKL 있죠? 지루하고 답답하지만 아직까지는 포기하지 말고 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백신 수혜주들에 대한 관심들이 아직까지는 좀 더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또 한번 해드립니다. 그리고 OLED 관련주. 자, OLED는 제가 ICD하고 그 다음에 힘스 같은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TV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드렸는데 OLED 업황 자체가 분명히 빠른 속도로 살아나고 있습니다. 살아나고 있는 상태고요.
OLED라든가 ICD라든가 힘스 같은 종목도 일부 종목군들은 실적 전망치가 워낙에 좋은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눌림이 좀 깊어지고 옆으로 기관주증이 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아직까지도 시장 전면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OLED 관련주들의 반등에 대한 기대감들은 아직은 살아 있습니다. 다만 얘네들은 뭐 장기적으로 묻어두거나 그럴 주도주는 아니에요. 다만 OLED 업황 자체가 빠른 속도로 살아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커지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실 만한 종목군들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뭡니까? 반도체. 고민할 거 없죠? 뭐 가다가 좀 조정받는다고 뭐 무서워할 거 있습니까? 한미 반도체 우리 120% 차익 실현했다 그랬죠, 여러분들. 그죠? 차익 실현했고 약간 매물 좀 받았습니다만 제가 이 얘기합니다만 이런 종목은 다시 갈 수 있어요. 하지만 한미 반도체를 파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이미 많이 올랐던 종목도 지수가 횡보하는 와중에 많이 올라갔던 종목은 탄력이 떨어집니다. 거래가 터지면. 대신에 이제 지수가 못 올랐던 상태에서 주가가 빠졌거나 못 올랐던 종목이 올라갈 때 빨라요. 후발주를 중심으로 공략을 하기 위해서 물량을 털은 겁니다. 120% 수익 낸 거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다 공지 드렸습니다. 힘들지만 남들은 쳐다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충분하게 시간을 가지고 들고 가서 120% 수익 낸 겁니다. 그죠? 여기서 바닥에서 지금 11,350원에 사가지고, 그죠? 11월 5일날 11,350원 잡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무방에서도 다 드렸던 종목이고, 한 번 팔고 더 싼 가격에서 재매수해가지고요, 125% 수익이 넘어요, 여러분들. 더 들고 가면 제가 보기엔 200% 수익도 가능합니다. 문제는 앞으로는 과정이 좀 험난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서 좀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종목으로 옮겨가겠다는 그런 관점으로 말씀드렸었죠. 사이맥스, 뭐 주성엔지닝 다 살아있는 겁니다. 반도체 장비주들이. 그죠? 그래서 반도체 장비주들은 여전히 실적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기대치가 여전히 커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물론 단기적으로 재료가 선 반영이 돼서 쉬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종목별로 덜 올랐던 종목 중심으로 선별적인 반등 장세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됩니다. 이거 위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미반도체나 이러죠, 여러분들. 지금 이미 올랐던 종목들 어떻게 됩니까? 지금 유니센 같은 종목들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눌림 기간주 나오죠? 네. 이렇게 먼저 오르고 나서 쉬어가는 종목군들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막 올라갈 때 쫓아갑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저평가되고 못 올랐던 종목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반도체 5G 더 부연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포기할 만한 장세는 아니라는 얘기고, 수소 더 부연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약간의 기간주종과 혼주 장세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런 종목들이 언제 시세가 터질지는 그런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만반에 준비하고 대비를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그죠? 예, 그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지금 이 지루하고 답답한 장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포기해서는 안 된다. 3,000포인트가 무너지는 조짐이 나오면 그때는 분명히 경계하세요. 하지만 그게 3,000포인트가 지지가 되는 선에서는 분명히 적어도 종목 장세 그리고 점진적인 지수 반등 가능성. 지금은 시장이 지루하고 답답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죠. 하지만 나중에 장세 올라가 보세요. 서로 종목 잡으려고 난리가 납니다. 종목 못 잡아서 난리 나요, 여러분들. 대시세는 미리미리 준비하는 분들의 것이다 라는 점을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내용 여러분들한테 해드렸던 내용들 자 충분히 이해되십니까? 자, 이해되시면 5번 한번 보세요. 5번. 자, 5번. 그래요. 고맙습니다. 자, 충분히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예. 아, 지치지 마세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일 못하는 게 조급한 거. 조급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욕심도 있다는 얘기고 조급하기 때문에 빨리 지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치지 말고 느긋하게 보세요. 외국인 투자가들은 우리 개인 투자가들의 머리 꼭대기에 다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매매하는 것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진이기고 흔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한 대표 얘기 믿으셔야죠.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 시장에 대해서 한두 번 얘기합니까? 한두 번 얘기합니까? 누가 이겼습니까? 제가 다 이겼죠, 여러분들. 이번에도 제가 이길 겁니다. 무서우면, 그리고 혼자 못 이길 것 같으면 제가 이겼죠? VIP 오시라고. 방법 없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혼자 해가지고 이길 수 있는 장은 절대 아닙니다. 혼자 해서 절대 이기지 못하고요. 들고 있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해요. 어떻게 됩니까? 한 대표 따라오셔야 되고요. 이 장은 위기 아니에요. 기회의 관점으로 보셔라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뭐 VIP는 별도로 안내해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오늘 무방 들으시고 지난주 금요일날 무방 내용 들으시고 나서 제가 종목과 섹터에 대해서 섹터와 종목에 대해서 분석 드렸습니다. 충분히 보세요. 제가 얘기하는 섹터와 제가 얘기하는 종목들은 하루 이틀만 보는 게 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또 추천주 개념이 아니라 유망주 개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들 종목군들을 분석하면서 사고 파는 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주목하시고 열심히 분석하세요. 그리고 된다라고 판단되는 종목군들은 여러분들이 타이밍을 잡아서 잡을 사람들은 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 내세요. 수익 내고 나서 VIP 오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 종목군들을 뭐 좋다라고 판단되는데 나는 어디서 매매할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 분들은 그냥 오세요. VIP로 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종목에 대해 타이밍 탁탁 잡아 드릴 겁니다.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대신에 조바심 내지 마시고 한 대표가 하라는 대로 오시면 됩니다. 현금 있는 분들은 그냥 오시면 되고 그리고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주식 들고 오세요. 그게 가장 정석이고 가장 확실한 매매가 될 것이니까 그것만 하시고요. 과감하게 움직이시 바랍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면 여러분들 앞에 차려진 진수성찬의 상을 발로 차는 격이 되는 겁니다. 제가 그 진수성찬을 여러분들한테 다 차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거를 먹을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자, 오늘은 방송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별방 특종 제가 월요일하고 수요일로 시간이 바뀌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드린 종목은 단타 종목들이 아닙니다. 자, 그 점만 아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고요.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회원들 내일 뵙고요. 여러분들 화이팅 하세요. 이겨내셔야 됩니다. 모르시면 그리고 무서우면 오세요. 그게 제일 나아요. 아셨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